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회기가 아니라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논란이 큰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권 세력 통합 형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인데 이 대표 역시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데 사과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중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 경론을 벌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준연동제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 내부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반응도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 중에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을 전해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선거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당명도 국민의 미래로 정한 상태입니다.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준연동형제 유지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오는 4월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제3지대 신당들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흐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위성정당이 국민을 속이는 꼼수라며 거대 양당의 집단 이기주의일 뿐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신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입법 취지에 맞게 연동형 비례제를 운영해야 한다며 자신들은 한 번도 위성정당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공천심사 상황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 높은 곳 위주로 도전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여당은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선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만 몰린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심사가 이른바 윤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늘 별도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통보합니다. 관건은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나머지 감산 대상자 중 이른바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3지대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미래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창당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원욱, 조홍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제3지대 세력 간의 대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